안녕하세요. 10년 뒤 은퇴한다. 핀10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셀리버리가 무슨 일을 하고 가치를 가졌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셀리버리를 매수한 두 가지 포인트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인 경영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셀리버리를 창업한 조대웅 대표는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함께 보시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셀리버리 대표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양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미국 밴더빌트 대학에서 박사로 분자 면역학을 전공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10년까지는 처음으로 풀셀 제약을 창업해서 대표이사로 계셨고, 동시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아는 셀리버리를 다시 창업하시고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셀리버리에 투자하고 지금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대웅 대표님 덕분인데요. 대표님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주주 친화적, 투명성, 불굴의 정신,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주 친화적인 요소부터 설명드리자면, 18년 11월 상장 이후 대표님은 매년 자사주 매입을 하셨고 그 금액만 무려 24억 원에 달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중 하나이죠. 먼저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주가가 저렴하다는 것을 주주들에게 합법적으로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경영진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부 직원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호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반영하면 현재 주가가 저렴하다고 경영진이 판단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주 친화적인 요소는 무상증자 발표입니다. 공지 내용을 보시면 아직 신주 상장도 안 되었을 정도로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발표입니다. 무상증자, 말 그대로 무상, 무료로 회사의 자본금을 회사의 돈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주들이 한 주의 가격이 다소 높으니까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주가가 무거운 점에 대해 대표님께 꽤 오랜 시간 동안 요청을 했던 건인데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표님이 주주들의 요청을 응해 주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귀 기울이는 대표님의 주주 친화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주 친화적 요소는 주주 게시판 개설입니다. 작년 3월부터 이 게시판을 열면서 현재까지 수많은 질문과 응원의 글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주 게시판을 열고 나서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일들, 추진 현황, 미래 계획 등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 알려는 주주 및 일반인들과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회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죠. 셀리버리는 주주들과 원활하고 투명하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소액 주주로서 경영진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과 질의를 하거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회사의 기술이나 비전에 대해 알고 싶어도 주식 담당자와 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고 그만큼 주주들을 존중하기에 이러한 게시판을 개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다음 요소는 투명성입니다. 정기적으로 하시지는 않지만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현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진행 사항과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다케다와 AMTD FXN 공동개발 진행 상황, 운동실조증 치료 신약 공동개발의
최종 단계인 마일스톤 3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보고서를 받았고 앞으로의 방향은 최종 컨퍼런스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 RCP-NI의 개발 진행 상황. 효능 시험이 완료돼서 최종 보고서를 수령했고, 독성 시험도 완료돼서 최종 보고서 수령했고, PK/PD, TK 등 분석을 진행하며 동시에 IND 파일링 문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걸 많은 주주들이 보는 게시판에 글로 표현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것을 자신감의 표현이자 투명하게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요소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이건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왼쪽 연역에서 알 수 있듯 2010년과 14년이 공백입니다. 프로셀 제약 회사를 처음 창업하고 5년간 이끌어 가셨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삼성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011년 본인 회사에서 짐을 싸 나와야만 했다. 결국 회사를 떠나셔야 했던 시점 2011년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창업해서 이끌어온 회사에서 떠날 때의 심정. 사실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악에 바치지 않았을까요? 그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전송 기술을 2세대에서 3세대 지금의 TST로 발전을 시키고 다시 귀국해서 창업한 게 셀리버리입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삼성에게 회사를 빼앗겼고 쫓겨나 야인으로 내쳐졌을 때 제 사무실 10층 창문을 열고 다리를 내놓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스토리를 보고 느낀 건 이분은 정말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반드시 TST의 우수성과 확장성을 증명해낼 사람, 그리고 그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겠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투자 포인트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혁신적이더라도 그 회사를 운영하는 핵심 인물이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비도덕적이라면 저는 그 회사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당을 포기하고 투자한 유일한 종목이고 그래서 경영진의 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셀리버리를 투자한 첫 번째 포인트, 대표님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였고 다음에서는 셀리버리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검증되었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소개하는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도중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3편까지 제작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